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오늘도 직송 뉴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화요일도 뉴스라이더 백지원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직송 뉴스로 배달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쓰레기장의 대변신입니다.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사진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여주시죠. 야, 참 이게 수국이잖아요. 네. 수국하게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이 여러분 우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화려한 수국 정원으로 변신하는 곳입니다. 바로 김해시 대동면에 위치한 수안마을인데요. 1,300여 평 규모의 수국 정원이 이렇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김해의 대표적인 수국 명소, 김해 여름 대표 여행지, 소위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수국 정원이 처음부터 아름다웠던 건 아니고요. 예.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장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김해 수안마을 김종건 이장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어릴 때는 거기 집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고 집이 뜯겨 나가고 이러다 보니 폐허가 된 장소인데 한 2015년 이전에는 그 윗마을 쪽에는 쓰레기 수거차가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생활 쓰레기라든지 뭐 가전제품 이러한 것들을 버릴 데가 없으니 그런 것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살리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저희 말이 이제 수안이다 보니 물이 좀 풍부하고 해서 수국이 그래도 이미지가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수국 정원을 만들었던 계기가 된 거죠. 6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일요일까지 3일간 축제가 개최가 되는데요. 수국 정원 및 대나무 숲, 라벤더 언덕, 그다음에 주민들의 정원을 오픈하는 행사가 있고요. 주민들이 밤낮으로 고생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180도 변했군요. 과거 쓰레기 악취가 나던 곳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수국향으로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 향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했군요. 자, 이런 이야기가 수국 속에 숨겨져 있었고 네.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백지원 리포터 옷색도 오늘 직송 뉴스 스포일러였군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산성 토양에서 자란 수국입니다. 그런가요? 네, 파란 수국입니다. 예, 어쨌든 인간 수국이니까 축제 일정도 소개 좀 해주시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제7회 수안 수국정원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마을 주민들이 버려진 땅을 정비해서 같이 꽃을 심고 또 축제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국을 심은 게 뭐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나 싶고요. 예. 이 수안마을 이름에는 한자 물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 물이 좋아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의 수안마을인데요. 이 워낙 물이 풍부한 마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물을 좋아하는 수국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70여 가구 14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지난해 축제에는 방문객이 10,000명 넘게 찾았다고 하고요. 올해도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축제 기간이 지나도 이달 말까지 수국의 화려한 자태를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 김해 수안마을의 수국정원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도 참 가고 싶어 하실 텐데 네. 백지원 리포터 옷 색깔 같은 옷은 파스텔 톤의 옷이 좋겠죠. 저는 안 입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수국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와, 네, 멋있는 말씀 해주셨네요. 네, 전국의 아버님들 파이팅입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방문객을 기다리는 사업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케이블카 포화 상태입니다. 최근에 케이블카 타보셨습니까? 저는 한 3년 전에 사천에서 타봤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어떤 전국에 겁니까? 예. 관광용 케이블카가 몇 예. 군데 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군데도 안 되지 않을까요? 아, 틀리셨습니다. 훨씬 현재 많아요? 네, 전국에서 운영 중인 관광용 케이블카는 예. 총 41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통영과 밀양, 사천, 네네. 거제, 하동 뭐 5곳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케이블카 설치 추진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뭐 최근에 MBC 경남 뉴스 계속 팔로우해 오신 분들이라면 이 케이블카 요즘 설치가 경쟁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이 붐 자체가 유행이라고 하면 그 원조가
바로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통영부터 시작됐다고. 통영 케이블카요. 네, 예. 통영 케이블카가 전국의 케이블카 열풍을 몰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지난 2008년 개통 당시에 1.97km 국내 최장거리 노선을 앞세워서 인기몰이에 나섰고요. 실제 관광 명소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에만 무려 1,2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는데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수치가 당시 통영시의 1년치 세수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충분히 이 사업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라고 인식을 했을 것 같고 네. 때문인지 이후에 전국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케이블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붐 자체가 바다로 번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 케이블카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높아졌죠. 뭐 이왕이면 더 높게, 더 길게 또 새로운 곳을 좀 찾게 됐는데 예. 이 바다를 건너가 보자 해서 이제 해상 케이블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부산 송도, 경남 사천, 전남 목포, 경남 거제 등지에서 잇따라 해상 케이블카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자연 환경 문제도 케이블카 얘기하면 동시에 따라다니는데 일단 네. 수익성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유행 1세대 그 케이블카 붐의 원조이자 진원지인 통영 케이블카는 지금 흑자 쪽입니까? 적자 쪽입니까? 통영 케이블카는 지난 2008년 개통 이후 10년간 이용객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수익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흑자 기록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다 2017년 125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연간 100만 명의 이용객이 찾던 통영 케이블카 이용객이 40만 명대로 떨어졌고요. 결국 통영 관광개발공사가 지난해 비상경영에 들어가면서 요금이 올랐습니다. 요금 인상 처방을 내렸고요. 그럼에도 지난해 수익은 3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하는 팬데믹도 가물가물하고 사실 엔데믹조차도 이제 거리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수익 반등이 지지부진할까요? 네, 예전에는 케이블카 하면 뭐 통영 많이들 떠올리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지금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파이가 줄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나눠 가는군요. 네, 또 지난 2022년 인근 거제에 파노라마 케이블카가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손님을 빼앗겼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앞서 통영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 밖에 또 밀양 케이블카, 하동 케이블카도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고요. 사천 바다 케이블카도 찾아보니까 이제 개장 2년 만에 손실이 발생하면서 올 초에 요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는 구조상 이용객이 뭐 적든 많든 전체 캐빈을 한꺼번에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용객이 적을수록 적자 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년 전 이용했을 때만 해도 그 요금 자체가 참 저는 만만치가 않았는데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이 설치 비용 자체가 뭐 몇백억, 몇천억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아니 적자가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또 요금도 오르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더 많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손실은 어떻게 합니까?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민간 사업자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자 피해는 이렇게 또 고스란히 세금 손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산 환경교육센터 조용우 이사의 의견 들어보시죠. 천혜의 자원을 망가뜨리면서 케이블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가르는 행위다. 폭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죠. 이게 그 민자 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행정관이 직접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흔히 민자 유치를 하는 방법도 세금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사업자가 운행을 하다가 사업에 이제 적자에 허덕이게 되거나 사업 중단이 이루어지면은 결국 그 손실은 지자체에서 따내야 되고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세금의 손실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뉴스 보면은 민간 사업만 들어가면 계속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뉴스가 따로 붙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현실에도 도내에서 다른 케이블카 뭐 연장이라든지 뭐 새롭게 만든다는지 이런 뉴스가 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네, 바로 통영과 창원 그리고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과 합양 케이블카 추진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 통영시는 기존 케이블카 길이를 17km 연장하는 해상 케이블카를 추진 중이고요. 이 창원시는 아직 노선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하는데 이 마산만 또는 진해 장복산 일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 조사를 의뢰했고요. 이 다음 달이면 그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시도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장복산 정상까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가 투자 유치에 실패해서 중단이 됐고요. 지난 2019년에도 마산만의 도섬 케이블카 설치가 시도가 있었는데 예. 하지만 이땐 또 환경오염 우려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마산만과 장복산 두 개 노선을 두고 용역을 의뢰했는데 참고로 마산만 사업비가 700억 원이고요. 이 장복산 사업비가 350억 원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예. 이렇게 막대한 비용에도 관광 자원으로서 그다지 또 특색이 없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민선 8기의 공약 사항으로 장복산 케이블카 또는 마산만 케이블카 등 창원 관광 케이블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작년 9월에 9,700만 원의 용역비로 마산만과 장복산 등 관광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이 시작되어 오는 7, 8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부산 송도, 경남 사천, 전남 목포에도 해상 케이블카가 등장했습니다. 인기가 여전한 시설도 있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애물단지 케이블카도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적자가 39억이나 발생했다는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장복산 케이블카 설치 검토는 700여 명이 반대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관광 자원으로 특화시킬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케이블카 관련 사업 보면은 앞서 그 바다를 보면서 쭉 지나가다가 네. 이제는 전국의 국립공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정부가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하면서 국립공원에도 설립 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속리산과 월출산, 소백산, 북한산 국립공원 등에도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 중인데요. 특히 국립공원 1호로 알려진 지리산은 경남 산청과 함양, 전남 구례, 전북 남원 이렇게 지리산을 끼고 있는 4개의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수익성 얘기만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아마 환경단체 목소리도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제 지리산 전체로 보면 지금까지 총 9번의 사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때마다 이제 번번이 무산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도내에서 함양군과 산청군 양 지자체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청군은 올해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었고요.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환경오염 못지않게 혈세 낭비 우려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원회 최세현 대표의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그 뛰어난 자연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시킨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 혈세가 낭비되기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한 겁니다. 지난해 6월에 산청군이 이제 환경부에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 신청 계획서가 16년에 반려되었던 신청서를 날짜나 그다음에 상부 정류장 위치만 약간 변경해서 졸속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케이블카 건설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지난달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기획단을 저희들이 출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리산 그 어디에도 케이블카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 반대 운동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고, 저희 산청에서는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마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혈세 낭비 같은 비용적 측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케이블카 앞서 설치 비용 관해서 제가 좀 감탄사도 많이 냈었던 것 같은데 네. 하기 전에 사전 용역비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또한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간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집행한 케이블카 용역비만 해도 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 산청군은 이번이 3번째 도전인데요. 지난해 6월 산청군이 환경부에 신청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보면 케이블카 사업 총 예산이 1,000억 원이 넘고요. 그중 약 800억 원은 군비고 나머지 도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혈세 낭비 논란이 뒤따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산청군 전담부서에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산청군 측은 1년 전 환경부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랬군요. 이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경쟁은요. 저희가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해 환경부가 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하면서 불이 붙은 건데 설악산 속초 방면에 이미 케이블카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두 지역 이동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을 텐데 네. 그러면 한쪽에서 뭔가 이용객들이 많이 찾으니까 경제적 입장으로 다가가는 건가? 이해를 해보려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속초의 기존 케이블카 현황을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속초의 설악 케이블카는 지난 1970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2002년에 한 차례 재설치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한 해 평균 이용객 수가 약 70만 명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4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장밋빛입니다. 그런데 속초 설악동의 케이블카 주변 상가들은 오히려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산 환경교육센터 조용우 이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설악산 설악동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 수익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악동은 지금 완전히 상권이 죽어서 공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대책을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관광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거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논리는 사실과 무관한 그런 잘못된 논리라고 봅니다. 국립공원이라는 곳 자체는 국가가 직접 이 생태계와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 관리하겠다고 지정한 곳이거든요.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 사례 보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단 한 곳도 없고요. 스위스에도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에 꽤 많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 이후에는 단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글로벌 추세도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역 상권의 소생을 위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 사례들이 보장을 못 해주고 있다, 못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설령 케이블카 이용객이 소비를 한다고 해도요. 케이블카 상하부 정류장의 부대 시설 정도만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물음표다라는 거고요. 이 지자체들이 이제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해결책으로 케이블카 유치에 너도 나도 나서고 있는데 이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특히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환경부의 원칙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관련 뉴스 들으면서도 도민분들께서도 다양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자체들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케이블카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지켜나갈 환경까지 면밀한 검토가 분명히 우선돼야 될 것 같네요. 화요일 직송 뉴스 뉴스라이더 백주연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뉴스바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